음식이 그리우신가요?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식료품이 필요하세요? 한번 맛보고 가세요. 갤러리아로 오세요. 조선의 근대화와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캐나다 선교사들을 기리는 선교관을 알고 계신가요? 제임스 게일, 로버트 하디, 프랭크 스코필드, 셔우드 홀 등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펼친 선교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자료가 가득한 비전 펠로우십 대표님과 간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동행 8번째 만남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동행 전미영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에는 비전 펠로우십 대표 최선수 선교사님과 이진아 간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시청자분들께 두 분 인사 전해주시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비전 펠로우십 대표 최선수 선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펠로우십에서 일하는 이진아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전 펠로우십 선교관이 2011년도에 세워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선교사님께서 선교센터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이 선교센터가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밴쿠버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병원 문화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캐나다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데리고 간 분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한국 해주에서 선교했던 셰우드 닥터 홀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도 고향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도 해주인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꽉 잡고 한국 축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별로 큰 감동받지 않고 다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6개월 후에 다시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닥터 최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누가 만나고 싶으니까 어떤 서양 부인이래. 이상하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갔더니만 그분이 바로 닥터 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닥터 홀은 그 당시 98세였는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닥터 홀의 사역 비디오 테이프하고 또 조선회상회라고는 초본 아주 낡은 책 2개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거를 받아가지고서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느라고 어느 구석에다 틀어놓고서는 보지도 않고 또 만났던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서울을 거쳐서 교보 빌딩에 갔을 때 책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조선회상이라는 그 신간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10여 년 전에 병상에서 만났던 그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밤을 새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읽어봤더니만 그분이 바로 우리 고향 해주에서 병원 세우고 또 교례교양 세우고 크리스마스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헌신을 했던 귀한 선교사인 걸 알았는데 저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소위 선교사라는 내가 우리 고향에 와서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를 만나보고도 무심하게 몰라봐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시관의 의미라고 그러면은 130여 년부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병원들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엄청난 지대한 공론을 세웠던 그분들의 그 귀한 유산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유산과 믿음을 계승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특히 캐나다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크게 도전받고 북한 선교와 동북아 선교에 크게 헌신하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간사님은 선교센터의 3번째 간사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선교사님들 자료를 보던 가운데요. 1893년에 조선에 오셔가지고 3년여 만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순교한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제가 한 3년간 살았던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저한테 이렇게 감동이 왔고 확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에 살다가 토론토에 와서 또 비전 펠로우십을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전시관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관에서 일하시면서 간사님이 느끼시는 부분들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토론토에 살고 있어도 이 선교관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선교관이 또 지금의 2세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시는지 간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네. 지금도 서울에 가려면 비행기로 14시간이나 걸리는 캐나다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전생애를 헌신한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기르는 그런 선교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2세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전해주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전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는요, 무디의 부흥운동이라고 보는데요. 선교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2세와 3세들이 이렇게 부흥의 주역자들이 되어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헌신했던 것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전 펠로우십 최선수 대표님과 이진아 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비전 펠로우십 선교센터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받게 되는데요. 이 세 분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에다가 애석합니다. 우리를 조선에 보내달라.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는 2년의 긴 회의 가운데 세 분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근데요, 세 분이 자원했지만 캐나다 장로교회는 2분밖에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네 선교사님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파이닐 신학대학 그 강당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맥네 선교사님이 소를 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조선에 가겠다. 나는 조선에 갈 거야.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조선에 가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파이널 신학대학 학생들이 후원금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맥네 선교사님은 학생들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조선에 내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세 분의 선교사님을 공식적으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비전 펠로십의 전반적인 이미지 컷인데요. 1888년도에 제임스 스카트 게일 선교사님을 출발로 해서요. 저희가 발굴한 캐네디언 선교사님인 182분이십니다. 182분의 성함이 적혀 있는데요. 먼저 복음화된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조선이 한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이미지 컷입니다. 특별히 저희 비전 펠로우십은 동북아 선교를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MY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사실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님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뿌리 깊은 역사는 알지 못하기에 단순한 지식으로만 지나치기 쉬운데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많은 카나다 선교사들이 카나다 장로교 출신이 나가게 됐습니다. 카나다 장로교는 영국의 지금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뿌리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고 보수적이고 아주 강직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카나다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가 산악지대고 열악했던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리고 주로 간도 지역 이런 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아주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도 아주 잘 감당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는 주도권을 그분들이 지구했었는데 카나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토착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일본과 협력을 해가지고 식민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고 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3.1운동 이런 데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했는데 카나다 선교사들은 3.1운동 당시 같은 때 그 많은 다친 사람들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또 독립투사들을 또 순교도 주고, 특히 스코필드 같은 분들은 3.1운동 당시에 처참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세계에다 알리는 그런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선교관이 아이들과 관람하기에도 괜찮을지요? 평일 관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선교사님들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간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의 방문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9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관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교관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이신가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전시관 안내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헌신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대한항공 지점장으로 계시는 강사겸 씨인데요. 그분은 처음 오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주말이나 쉬는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한 30회 이상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셨는데요. 대한항공 조중건 부회장님이신데요. 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들에게 첨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네, 간사님의
그 소개해 주시는 그 미소를 보면서도 제가 그 보람이 얼마나 값진 보람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분의 궁금한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인사회, 더 나아가서 토론토 사회에 선교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비전 펠로십의 내한 카나다 선교사 전시관이 카나다 교회들의 선교 교육 그러한 장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캐네디안 교회까지는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캐네디안 교회까지 이게 알려져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또 현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베풀어 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자기들이 업적이고 자기들의 선교 역사예요. 근데 지금 캐나다 그 캐네디안 교회들은 아시다시피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 꿈이 있다면은 서울에다가 이것을 차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토론토에는 200여 개의 교회밖에 없지만 한국엔 지금 5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많은 한국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일찍 와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리고 또 믿음과 그 헌신을 계승해 나가는 일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아리랑 TV를 통해서요, 이 토론토 내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 펠로십이 알려지기를 소망하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 펠로우십 대표 최선수 선교사님과 이진아 간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동행 8번째 만남 보내드렸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풍요로운 캐나다 삶을 뒤로하고 척박한 땅 조선에 작은 꿈을 가진 나그네들의 고요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삶을 다하며 조선 땅의 희망과 소망을 전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나누면서 캐나다에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역사의 기억 속으로 흐릿해졌어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또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토론토 남쪽 끝에 위치한 비전 펠로우십 선교관에는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귀한 안내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 소중한 희망의 이야기를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동행 호스트 전미영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갤러리아 슈퍼마켓, 메이크업 아티스트 소유, 앤 헤어살롱 협찬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갤러리아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